예? 자, 보면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공공시행자.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원칙 누가 하죠? 조합. 시행자 원칙 조합이었죠. 근데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 있는 사업이 뭐죠? 재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만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일 때 직접 사업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지금처럼 민간이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공공이 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공공이 할 수 있는 사유. 그래서 이걸 제가 기본서에서 3개, 3개, 2개 이렇게 묶어드렸습니다.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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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4번, 5번, 6번, 그 다음에 7번, 8번 해서 첫 번째 3가지는 천, 병, 순 이렇게 듭니다. 천재지변, 그 다음에 지자체장이 시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할 필요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순환 정비 방식. 우리 책에는 1번, 1항 4번, 5번에 있는 거. 1번, 4번, 5번에 있는 거. 요게 천병순 이렇게. 천재지변, 그 다음에 지자체장이 시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할 필요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순환 정비 방식 이럴 때, 그 다음에 4번, 5번, 6번은 그거를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기준으로,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기준으로 해서 4번은 정비 계획에서 정한 사업 시행 예정일부터 2년 안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5번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조합 설립하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는데 여기는 2년인데 여기는 중간중간에 3년, 3년.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받고 나서 3년 안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이 없거나 조합 설립 인가 받고 나서 3년 안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이럴 때, 그 다음에 6번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요게 취소됐을 때, 그 다음에 하나 더 하자면 여기 사업 시행 예정일부터 2년 안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공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 시행 예정일부터 2년 안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중에서 재건축 사업은 제외합니다. 재건축 사업은 제외하고. 요게 우리 책에 보면 2번, 그 다음에 3번, 6번에 나오는 거. 2번, 3번, 6번에 나오는 거. 그래서 2번 읽어보면은 고시된 정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 시행 예정일부터 얼마 안에? 2년 안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신청한 내용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데 가로 안에 뭐는 제외하죠? 재건축 사업은 제외. 재건축 사업은 제외. 그 다음에 3번. 추진위원회가 시장 군수 등의 구성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얼마 안에? 3년 이내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안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그 다음에 6번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취소된 경우. 요게 이제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중심으로 4번, 5번, 6번 이 3가지를 묶은 겁니다. 그 다음에 7번, 8번에 나오는 거는 제가 면적 2분의 1이 2개가 나온다고 했죠. 면적 2분의 1. 면적 2분의 1. 그래서 7번까지 보시면은 해당 정비구역의 국공유지 면적 또는 국공유지와 주공 등이 소유한 면적을 합한 면적이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그러니까 공공이 소유한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죠. 그리고 소유자 2분의 1, 소유자 과반수가 시장 군수 등 또는 주공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한 때. 그래서 면적 2분의 1 이상이 국공유지입니다. 내지는 주공이 소유한 것. 공공이 소유한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고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시장 군수나 주공의 사업 시행에 동의한 경우, 이럴 때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라 하더라도 공공이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 8번 해당 정비구역의 면적 2분의 1 이상이랑 소유자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 군수나 주공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을 요청한 때,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공공이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7번, 8번 2가지는 면적 2분의 1로 기억, 면적 2분의 1. 그래서 천재지변, 지자체장이 시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할 때, 그 다음에 순환 정비 방식, 이걸 천병순. 그 다음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기준으로 2년, 3년 취소, 2년, 3년 취소. 이렇게 사업 시행 예정일부터 2년 안에
사업 시행계획 인가 신청이 없거나 추진인의 구성 승인 받고 나서 3년 안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조합 설립 인가 받고 나서 3년 안에 사업 시행계획 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사업 시행계획 인가가 취소된 경우, 그 다음에 공공이 소유한 면적이 전체 정비구역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고 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했을 때, 그 다음에 면적 2분의 1 이상이랑 소유자 3분의 2 이상, 면적 2분의 1 이상이랑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요청한 때, 이럴 때는 재개발, 원래는 민간이 해야 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공공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 뭐 개발법에도 요 비슷한 게 있었는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가로 2번, 가로 3번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 읽어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공자 선정. 자, 시공자를 선정하는 시기가 시행자마다 좀 달라집니다. 해서 시행자를 크게 나눠보면은 공공 부분의 시행자, 민간 부분의 시행자 이렇게 구분하고, 공공 부분의 시행자에는 시장, 군수 등, 그 다음에 주공 등, 그 다음에 민간에는 조합이랑 토지 등 소유자, 이런 사람들이 시행자였죠. 이 시행자들마다 시공자를 선정하는 시기가 약간씩 다르죠. 보면은 공공 중에서 시장, 군수, 주공 내지는 신탁업자가 사업 시행자일 때는 언제 시행자를 지정하죠? 시공자를 선정하죠. 시행자 지정 고시 후에 시공자를 선정합니다. 시행자 지정 고시 후에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조합이 할 때는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역시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할 때는 조합 만듭니까? 안 만듭니까?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할 때는 조합을 안 만들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이니까 니네들끼리 추진위원회 만들고 조합 설립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하라는 거죠. 사람이 작으니까 해서 토지 등 소유자가 할 때는 조합을 안 만드니까 언제? 시행자 지정 다음 거. 조합 만들어서 할 때는 이 시행자 지정 단계에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텐데 이때 할 게 없으니까 그 다음 거예요. 사업 시행계획 인가 후. 사업 시행계획 인가 후에 다른 것들은 다 경쟁입찰로 하는데 토지 등 소유자가 만드는 자치법규가 뭐였죠? 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사람이 작으니까 그냥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공자를 선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보면은 263페이지 조합이 시행자일 때는 언제? 조합 설립 인가 후에 경제입찰이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데, 다만 조합원이 100명 이하일 때, 상대적으로 조합원이 좀 작죠? 이럴 때는 그냥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을 안 만드니까 시행자 지정 단계에서 할 게 없고 그 다음 거에 사업 시행계획 인가 후에, 요거는 사람이 작으니까 경쟁입찰 하지 않고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공자를 선정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주공이나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거기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후에, 그래서 시장, 군수가 직접 하거나 주공이나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일 때는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후에 역시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합니다. 이 경우 다음 페이지 주민대표회의 또는 토지등 소유자 전체 회의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에 따라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주민대표회의 또는 토지등 소유자 전체 회의가 시공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는 그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라는 거. 이 경우 이하는 보지 마십시오. 이 경우 이하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밑에 시행자랑 시행 방식을 뭐 표로 정리를 해놨는데 제가 노트에 훨씬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안전진단 여기 나와있네. 자, 다시 이제 요 사업 세 가지 비교한 거. 해서 첫 번째는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이런 것들 사업의 종류, 그 다음에 사업의 특징, 그 다음에 나왔던 게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 그 다음에 사업의 시행 방식,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업 시공자 선정 시기까지 요 세 가지 사업마다 이러한 것들을 좀 비교를 해놓고 사업의 절차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저쪽에 앞으로 오셔가지고 249페이지 보시면 돼요. 249페이지. 요 사업의 절차를 제가 다시 한번 써보면은 여기 맨 처음에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정비 계획을 입안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구역을 지정해서 사업을 하게 되죠. 이렇게. 자, 정비 기본 계획은 어디서 수립했었죠? 특별시, 광역시, 시 단위로. 특별시, 광역시, 시에서 수립합니다. 특별시, 광역시, 시에서. 그래서 이 특별시, 광역시, 시에서 정비사업의 대상 지역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버리면은 주변의 주택시장이 불안정해지는 등의 문제가 우려가 되니까 시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게 정비기본계획 해서 특별시, 광역시, 시 단위에서 정비기본계획을 통해서 정비예정구역들을 딱딱 정해놓습니다. 여기는 21년부터 여기는 22년부터 사업을 하자라고 정해놓고 각각의 예정구역들마다 사업의 시기가 도래하면은 정비계획을 입안해서 구역을 지정하고 거기에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비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시 단위에서 수립하는데 이 시를 두 개로 나누면은 대도시랑 대도시가 아닌 시로 대도시는 의무적으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근데 대도시가 아닌 시는 원칙 수립합니까? 안 합니까? 해야죠. 특별시, 광역시, 시니까 원칙은 해야 되는데 도지사가 인정하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특별시, 광역시, 시라고 돼 있으니까 원칙은 수립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도지사가 인정하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는지 여군데 대도시시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대도시가 아닌 시의 경우에는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보시면은 계획 만드니까 맨 처음에 뭐 의견 듣습니다. 그 다음에 협의하고 심의하고 이렇게 해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의견 몇 번 듣죠? 의견 몇 번 듣죠? 2번. 한 번은 주민한테, 한 번은 의회한테. 주민한테 의견 들 때 대부분 며칠이었죠? 14일. 14일. 의회는 60일. 이렇게. 네, 결과 통보를 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이게 정비기본계획. 자, 보면은 정비기본계획은 몇 년 단위로 수립하죠? 10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재검토는 5년마다. 자, 보죠. 기본 방침이라는 거 보면은 국장은 돼 있죠. 기본 방침이라는 건 국장이 수립합니다. 국장이. 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10년마다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한다라는 거. 요거 기본 방침을 국장이 수립하는 게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볼 필요 없습니다.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한다. 그 내용은 보지 마십시오. 박스 안에 있는 거. 그래서 국장이 기본 방침이라는 걸 수립할 수 있고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합니다. 그 다음에 정비기본계획 보시면은 의무적 수립.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빼버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이죠. 관할구역에 대해서 몇 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근데 다만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대도시가 아닌 시는 도지사가 인정하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도시가 아닌 시만. 그 다음에 기본계획의 내용 이런 거 보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팁에 생략 가능 사유가 나오는데 요거는 시험에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게 자 보면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은 기본계획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경우에는 위 9랑 10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해서 기본계획 안에 1번, 2번이 들어가는 겁니다. 생활권의 설정 내지는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 계획 및 주택 수급 계획 내지는 2번에 생활권별 주거지의 정비, 보정, 관리 방향 이러한 것들이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죠. 그럴 때는 기본계획 내용 위에 있는 것 중에 9번, 10번을 생략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9번에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구역
그러니까 정비 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라든지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이러한 것들을 생략할 수 있다. 이거 기출문제에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권 설정 내지는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 주택수급계획 내지는 생활권의 주거지, 정비, 보전, 관리 방향 이러한 것들이 포함이 되면 9번, 10번을 생략할 수 있다는 거. 정비 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라든지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요 두 가지 내용이 생략될 수가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타당성 검토. 기본계획 몇 년마다 재검토하죠? 5년마다.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합니다. 그 다음에 수립 절차. 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는 주민한테 며칠? 14일 이상 공람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후 그 다음에 가로 안에 보시면은 지방의회는 60일 내에 결과 통보를 해야 되죠? 가로 안에 들어가 있죠? 60일. 그 다음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그 다음에 도지사의 승인이 나오는데 대도시시장이 아닌 시장 이게 중요한 거죠. 여기 대도시시장은 그러니까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대도시시장이 아닌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도지사가 이를 승인하기 위해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사전 협의 이런 것들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시장과 협의해야 한다. 그러니까 심의 전에 협의하고 심의를 거친다 이 말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기본계획 수립하고 나면 고시하고 국장한테 보고를 해줍니다. 기본 방침이랑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정비계획의 수립과 정비구역의 지정. 자, 정비계획의 수립은 시, 군, 구청장 이걸 줄여가지고 시장, 군수 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비법에서는 시장, 군수 등이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라고 했는데 그 시장, 군수 등이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장, 군수 등. 그리고 시장, 군수는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고 구청장 등, 그러니까 자치구의 구청장이나 광역시의 군수를 묶여서 구청장 등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직접 지정할 수는 없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지정을 신청합니다. 해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되고 구역 지정권자는 특, 광, 시, 군이 정비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 사람들.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구역 지정권자인데 이런 사람들은 정비계획을 직접 입안할 수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자기가 직접 입안해야 돼.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자치구의 구청장이나 광역시에 있는 군수가 정비계획을 입안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구역 지정을 신청해야 되는데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예외적으로 정비계획을 직접 입안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정비계획의 입안의 절차를 보면은 역시 주민한테 의견 듣죠. 그래서 의견은 2번. 주민한테 한번 듣고 의회한테 한번 듣고 이렇게 해서 의견 듣고 정비계획을 입안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는 심의를 거쳐서 구역을 지정하고 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고시하고 국장에게 보고하고 일반에게 열람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응? 그 다음에 여기 정비계획 입안할 때 주민한테 의견 듣는 게 요게 30일. 요게 30일. 정비법에서 주민한테 의견 듣는 게 30일이 3개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요거. 정비기본계획이 아니라 정비계획 입안할 때 주민한테 의견 듣는 게 30일. 그 다음에 의회는 저희는 똑같이 60일. 이렇게. 그 다음에 심의 거쳐서 구역을 지정한다. 이렇게. 자, 보면은 지정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그러니까 가로 안에 보시면 광역시의 군수는 당연히 제외를 해야겠죠. 특, 광, 시, 군이 지정을 하고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결정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기본계획 수립 없이 지정인데 천재지변 발생했을 때 이럴 때는 기본계획 안 만들고 그냥 바로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인접지역 포함,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의 진입로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 지역을 포함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을 위해서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장, 군수는 원래 자기가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거죠. 근데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원래는 자기가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사람이 아닌데
특별시장, 광역시장도 정비계획을 직접 입안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의 신청 보시면은 자치구의 구청장, 광역시의 군수, 이 사람들 구청장 여기 이 사람을 묶어서 구청장 등이라고 합니다. 구청장 등. 자치구의 구청장이랑 광역시의 군수를 묶어서 구청장 등.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지정할 수가 없죠. 해서 정비계획을 입안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 절차. 자, 계획 수립할 때는 주민한테 의견 듣고 의회한테 의견 들어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구역 지정하기 전에는 요거 심의 거쳐서 지정을 합니다. 심의 거쳐서.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는 정비구역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해야 한다. 근데 경미한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정비계획의 입안 제한이라는 게 나오죠. 토지 등 소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한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제한서의 처리 등에 관해서는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서 거기 기획. 제가 1번 요것만 보러 했습니다. 기획만. 그래서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입안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아니하거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를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특별시, 광역시, 시 단위에서 정비예정구역들을 딱딱 정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21년부터 여기는 22년부터 사업을 하자라고 정해놓은 거죠. 근데 21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21년이 되면 이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비계획을 입안해서 구역 지정을 해야 되는데 입안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을 입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예정구역은 정해놨는데, 여기서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정해놨는데 사업의 시기를 정하고 있지 않을 때, 이럴 때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1번 보시죠. 기억만. 나머지 것들은 그냥 참고로. 그 다음에 고시 및 보고. 그 다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는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한 경우에는 당의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정 또는 변경 지정의 내용을 당의 지자체 공보에 고시하고, 그 다음에 국장에게 보고하고, 그 다음에 관계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요거 고시, 보고, 열람. 고시, 보고, 열람. 요거 한 단어처럼 그냥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고시, 보고, 열람. 고시, 보고, 열람. 고시, 보고, 열람.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안 나와 있는데,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받았을 때는 답변 주는 기간이 60일입니다. 60일. 우리 관리계획에서 입안 제한이 있었죠? 주민이 관리계획 입안 제한할 수 있는 게 뭐죠? 용, 산, 기, 지. 그 제안을 받았을 때 답변 주는 기간이 45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이 있었죠.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누가 지정하죠? 제한하고 요청. 이때 제한할 때 시행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한을 하죠. 이 제한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답변 주는 기간이 1개월. 여기서는 1개월. 그래서 관리계획 입안 제한에서는 45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에서는 1개월 안에 답변 주고, 정비계획 입안 제한에서는 60일 안에 답변 줍니다. 60일 안에. 또 기본서에는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은 한번 제가 시험 직전에 이런 비슷한 것들을 묶어서 자료를 한번 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지정의 효과가 나오죠. 우리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 효과가 뭐였죠? 도시지역이랑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단 취락지구나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의 효과인데,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여기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랑 지구 단위 계획이 고시된 것으로 본다. 요게 정비구역 지정의 효과.
정비구역 지정 효과. 근데 정비구역에서는 요 반대로도 됩니다. 반대로도. 국계법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고 그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 안에 정비계획의 내용을 모두 포함해서 수립했을 때, 이럴 때는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비구역으로 봐주기도 합니다. 이렇게도 되고 거꾸로도 되고. 이렇게 한번 읽어보죠. 기읍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계획의 지정관주 해서 정비구역의 지정,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계법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구단위 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요게 정비구역 지정 효과.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은 도시지역이랑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걸로 봐주는데,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랑 정비계획의 내용 중 지구단위 계획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정비법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이 요 정비계획에 들어갑니다. 정비계획이. 우리 개발법에서는 지구단위 계획 어디에 포함시켰죠? 저기. 요 안에 어딘가에 지구단위 계획이 들어가야 되는데. 실시계획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은 여기를 도시지역이랑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만 간주하죠. 구역 지정만. 여기서는 구역 지정만 간주하니까 뒤에 실시계획에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을 해야 됩니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은 도시지역이랑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만 봐주니까. 구역으로만. 그래서 뒤에 만드는 실시계획의 내용 안에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근데 정비법에서는 여기 정비계획에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됩니다. 화이팅!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한참 남았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 때까지 수없이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네. 이게 이제 정비구역 지정 효과 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랑 지구단위 계획이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니은 정비구역 지정어지. 요거는 반대로도 된다고. 반대로도 해서 국계법에 의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해서 정비계획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 고시를 했죠. 그러면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뭘로 봐주죠? 정비구역으로. 그래서 요렇게도 되고 거꾸로도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디귿 정비구역 정비 주관경 개선구역 지정 효과인데 요거는 더 뒤쪽에 나오는 건데, 주관경 개선구역은 해당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주거지역을 세분화하여 정하는 지역 중 다음의 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해서 셀프 방식이랑 환지 방식 좀 상대적으로 작게 짓는 겁니다. 아파트를 작게 짓는 것들은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근데 좀 많이 짓는 거 수용 방식이랑 관리 처분 계획일 때는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걸로 봅니다. 다만 임대주택을 그 밑에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또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200세대 이상 건설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준주거지역으로 본다는 거. 이렇게.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작게 짓는 거 환지랑 셀프 방식 이럴 때는 2종 일반, 근데 상대적으로 좀 많이 짓는 거 수용이랑 관리 처분 계획일 때는 3종 일반인데, 임대주택을 200세대 이상 건설할 때는 더 많이 지어야 되니까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자는 이거 보지 마십시오. 이런 건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구역 해제 사유가 나오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정비구역 등의 해제 요청이 나옵니다. 해제 요청. 그래서 구청장 등은 정비 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 다음의 어느 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해요. 여기 구청장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은 자기가 지정을 안 했으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해제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구수, 지정권자죠. 이런 사람들은 해제, 맨 끝에 하여야 한다. 이게 중요해요. 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유에 해당할 때는 무조건 해제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이후의 절차를 한번 써보면은, 구역이 지정되고 나면은 이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가 모여가지고 뭐 만들죠?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죠.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조합을 설립하고, 그 다음에 조합총회에서 사업 시행계획서를 확정해서 이 조합이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을 합니다. 사업 시행계획 인가 신청. 이렇게. 자, 요거 추진위원회에 들어가면 몇 년이라고 했죠? 2년. 기억을 하시네. 이렇게. 그래서
추진위원회에 들어가면 2년, 나머지는 3년. 근데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은 5년.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구역 지정되고 나서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까지 2년.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승인 받고 나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까지 2년. 이제 나머지는 3년. 해서 정비 예정구역이 해제되는 경우도 3년. 정비 예정구역에서 사업의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3년 안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 안 할 때. 이게 이제 1번이죠. 그래서 박스 안에 보시면은 정비 예정구역에 대해서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구청장 등이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지 않을 때, 구역 지정해야 되는데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구역 지정을 안 하면 예정구역이 해제됩니다. 어쨌든 추진이 없으니까 3년. 그 다음에 나머지는 2년, 추진위원회 이런 거 2년인데, 구역 지정하고 나서 추진위원회를 만들지 않고 바로 조합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는 몇 년? 3년. 추진위원회 없으니까 3년.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나서 조합을 설립했던지, 추진위원회 설립 안 하고 바로 조합 만들었던지, 조합 만들고 나서 사업 시행계획 인가 신청까지는 3년.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가 하는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을 만듭니까? 안 만듭니까? 안 만들죠.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안 만들고 조합도 안 만들고 해서 구역 지정하고 나서 바로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합니다. 요거는 5년. 안에 안 하면 해제를 할 수 있답니까? 해야 됩니까?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해제하는 절차는 요거랑 똑같이. 요거랑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법에서는 구역 지정하고 나서 실시계획은 몇 년? 3년. 개발계획은? 2년. 오, 희망이 보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알 줄이야. 자, 구역 지정하고서 실시계획 3년, 개발계획 2년 안에 안 만들면은 3년, 2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에 자동으로 해제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2년, 3년, 5년 안에 이러한 것들을 안 하면 해제하여야 한다. 해제할 때는 역시 이 절차랑 똑같이 구역 지정할 때 절차랑 똑같이 해제를 합니다. 똑같이. 그래서 두 번째 주민한테 의견 듣는 거 30일이 이때, 해제할 때도 30일. 구역 지정할 때 정비계획 위반할 때가 30일이고 해제할 때도 이 절차랑 똑같이 해제를 하니까 해제할 때도 주민한테 의견 듣는 게 30일. 해서 동그라미 그 박스 안에 254페이지 박스 안에 2번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해서 기읍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날부터 2년 되니까 그 뒤에 추진위원회 나오죠. 구역 지정되고 나서 여기 구역 지정되고 나서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까지 2년. 그 다음에 리은회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데 가로 안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안 만들고 구역 지정하고 나서 바로 조합 설립하는 경우죠. 요거는 3년.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나왔으니까 몇 년입니까? 그래서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받고 나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까지는 2년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리을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래서 조합 만들어지고 나서 사업 시행계획 인가 신청은 3년.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3번에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은 조합을 안 만드니까 구역 지정하고 나서 바로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죠. 이건 몇 년? 5년. 안에 안 하면은 다음날 해제되는 게 아니라 이 해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해제 절차를. 그래서 해제 요청 절차죠. 의견 청취.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거나 정비구역 등을 해제를 요청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정비구역의 해제에 관한 내용을 주민한테 며칠? 30일. 그래서 정비계획 위반할 때 30일, 해제할 때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야 돼 있고 가로 안에 의회는 60일 안에 한다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심의 역시 해제할 때도 심의 거쳐서 해제를 합니다. 심의를. 그 다음에 나머지 그런 것들은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로 1의 동그라미 1에서 3에 따른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서 요거 2년, 3년,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요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요청이 있을 때 N은 해제하지 않고 이 기간을 2년, 3년, 5년을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해제하지 않고. 그래서 자, 연장을 요청할 때 동의 요건이 얼마였죠? 30%. 그 다음에 요거랑 똑같은 게 가로 3번에
가로 3번 박스 안에 동그라미 3번. 해제를 요청할 때도 동의 요건이 30%. 연장해달라고 요청할 때도 30%, 해제해달라고 요청할 때도 30%. 이렇게. 그래서 기획에 정비구역 등의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로 해당 기간 도래 전까지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그 다음에 정비구역의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 등을 위해서 정비구역 등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N은 2년, 3년, 5년 이 기간을 얼마 동안 연장해주죠? 해제하지 않고 2년의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 이상의 동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럴 때. 그 다음에 임의적 해제 사유, 요거는 할 수 있답니다. 아까 봤던 2년, 3년, 5년은 하여야 한다는데 여기는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해서 1번 목적 달성 불능, 과도한 부담, 2번은 목적 달성 불능 이렇게 되봅니다. 1번은 조합원에게 과도한 부담이 생길 것이 예상될 때. 그 다음에 2번은 목적 달성 불능. 그냥 1번, 2번은 과도한 부담, 목적 달성 불능. 그 다음에 세 번째가 30% 이상의 동의죠. 과도한 부담, 목적 달성 불능 30% 이상의 동의. 그 다음에 셀프 방식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합니다. 그 다음에 추진 사업으로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토지 등 소유자 얼마가 동의하죠? 과반수. 그래서 셀프 방식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10년이 경과하고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과반수가 해제에 동의할 때, 이럴 때 N은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2년, 3년, 5년 이런 것들은 해제하여야 하는 사유. 그 다음에 과도한 부담, 목적 달성 불능, 30% 이상의 동의, 10년이 경과하고 과반수의 동의는 해제할 수 있는 경우.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5번, 6번은 가로 안에 일단 기억하셔야 되는데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 그러니까 요거 사업 시행계획 인가 신청하기 전 사이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해서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로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한 경우. 요 동의 요건은 시험에 나오기 좀 힘들겠죠. 조례로 정해야 되니까. 근데 6번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거나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에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근데 5번, 6번은 둘 다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그러니까 5번, 6번은 동의 요건보다는 사업 시행계획 인가 신청 후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을까. 작년에 이제 생긴 거니까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생긴 조건입니다. 이렇게. 대신에 4번에 그 과반수입니다. 과반수. 동의 요건이. 예전에 이게 3분의 2 이상이었는데 과반수입니다. 과반수. 그런 것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정비구역 등, 가로 4번 보시면은 정비구역 등의 해제하여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 인가에 취소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해제의 효과 보시면은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다만 가로 3의 4의 경우 이게 바로 위에 박스의 4번 셀프 방식으로 시행하는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10년이 경과하고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해제에 동의한 경우. 이럴 때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어디서 하는 거죠? 지금 어디 넘기면 안 되는데? 255페이지. 255페이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거기 바로 위에 가로 3번에 동그라미 4번. 주거환경 개선구역. 셀프 방식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10년이 경과하고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해제할 때. 이럴 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달동네. 인데 그냥 원래의 상태로 환원을 시켜버리면은 다시 달동네가 되니까 이런 데서는 환원되는 범위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위 가로 3의 4의 경우 N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는 정비기반시설 설치 등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에 따라 환원되는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달동네니까 여기서는 원래 상태로 환원시켜버리면 다시 달동네가 되니까 이런 데서는 환원되는 범위를 제한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해제지역의 대체정비사업인데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는 해제된 정비구역 등을 셀프 방식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니네 재개발, 재건축 하기 힘들면은 그냥 스스로 한번 해봐 라는 겁니다. 스스로 한번 해봐.
오케이. 그 다음에 해제를 위한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 인가 취소 이제인데 정비구역 등이 해제 고시된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또는 조합 설립 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보고 시장 구성은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그 다음에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 등을 도시, 재생, 선도, 지역 요것도 작년에 처음 생긴 겁니다. 도시, 재생, 선도 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누구한테 요청하죠? 국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비 검증 요청 요것도 작년에 처음 생긴 건데 저는 이거 요약서에 빼버렸는데 자 공사비가 갑자기 늘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 늘어나는 공사비가 정당한지에 대해서 검증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이게 숫자가 엄청 복잡한데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는 시공자와 계약 체결한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비사업의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해야 한다. 그 다음에 저쪽에 보면은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요청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거랑 좀 비슷합니다. 보면 1번 토지 등 소유자나 조합원 얼마가 동의하죠? 5분의 1 이상 이 사업 시행자에게 검증을 요청할 때 5분의 1 이상 나중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도 있는데 그것도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 퍼센트는 나오기 좀 힘들 것 같은데 공사비 증액 비율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서 사업 시행계획 인가 이전에는 10% 이상 증액될 때 근데 사업 시행계획 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5% 이상 증액될 때는 이 증액되는 공사비가 정말 타당한지에 대해서 검증 요청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은 좀 가볍게 보십시오. 그 다음에 기흥, 니은에 따른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이후 자 사업 시행계획 인가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했을 때는 10% 이상 증가했을 때 사업 시행계획 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5% 이상 증액이 돼서 공사비 검증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증가하는 겁니다. 해서 검증이 완료된 이후 공사비 증액의 비율이 3% 이상의 경우 한 번 검증을 했는데 그 이후에 또 3% 이상 증가하죠. 그럴 땐 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율 됐습니다. 아직 시험 안 났으니까 한번 나오면 그냥 틀리십시오. 이거 작년에 처음 생긴 건데 그냥 5분의 1 요 정도만 5분의 1. 이 비율들은 일단 좀 나는 할래 하시는 분은 하시고 5분의 1 이상의 요거 정도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고시 통보 열람인데 해제 지정되고 나면 고시 보고 열람하는데 해제됐을 때는 고시 통보 열람 이렇게. 그 다음에 조합이랑 안전진단을 좀 해야 되는데 요거는 문제 나오면은 그때 하도록 하죠. 이렇게. 자 이론은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